EBS AI 팽톡 연계 말하기 수업 사례 연구입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소개받은 춘천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윤택남입니다. 우선 이렇게 EBS AI 팽톡 세션을 따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우리 준비위원회 교수님들, 그다음에 우리 또 체어 송민창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보통 요즘 KMR이나 다른 학교의 추세가 요즘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이제 하나 세션을 만들어서 관련된 연구 주제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장이 있습니다만, 아마 저희가 초등이기 때문에 EBS를 갖고서 이렇게 팽톡으로 뭔가 관련된 사례, 그다음에 관련된 사전 정보, 선행 연구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팽톡을 가지고서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기입니다. 말하기하고 이것을 통해서 수업에 적용했을 때 우리 초등 영어 학습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사례 연구가 있었고요. 그 결과를 한번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서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등 목표가 물론 이제 올 연말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고 있고 지금 많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행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의 어떤 우리 초등 영어 교육 목표는 여전히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기초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걸 위해서 이제 다양한 교수법들이 쓰이고 있고, 또 학습 활동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이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학교도 늘 얘기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오픈 유니버시티, 영국에서 발행하는 혁신 교수법입니다. 이름하여 이제 이노베이팅 페다고지라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겁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것 같은데, 이 실예를 들어주는 연차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혁신적인 어떤 교수 방법을 엄선해서 매년 2012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10개 정도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교수 학습의 어떤 그런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언어 교육도 있지만 내용 교과라든가 통합 교과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고요. 최근 정말 최신 교육 현장의 트렌드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그런 효과적인 교수 기법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된 교수법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와 같이 특히나 이제 에듀테크 쪽이 아까 우리 신기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발달돼 있고 첨단화돼 있고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된 환경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제 기억으로 아마 4개 정도를 좀 꼽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차가 있는데 우리 성민창 교수님께서도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여기 보시면 2020년에 벌써 이제 교육에서의 어떤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어져 있고, 또 2021년인가요? 우리 성 교수님 많은 연구하시는 이 챗봇 얘기가 여기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가서 보면 지금 제가 이제 뽑은 것은 챗봇이라든가 인공지능 활용, 그다음에 BYOD, 그다음에 심리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특징은 아마 이런 ICT 기반의 학습 도구를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학습의 성과를 우리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새로운 교육 환경에 나름대로 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자리를 조금 견고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미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이 원격 수업, 우리 미국에서는 이제 리모트 러닝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력이 굉장히 따라잡고 있고, 또 교수 학습 방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는 거의 필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학술지 인용 색인이라고 KCI, 아마 요즘 뉴스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KCI에서 인공지능 활용, 특히나 우리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 얼마나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지난 6월입니다. 6월 기준으로 총 4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교육 현장에서 2019년부터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이렇게 논문이 출간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국가 주도로 EBS AI 팽톡이라는 것이 출간이 되었고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음성 인식 기술을 탑재한 영어 말하기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이것을 좀 수업에 좀 적용을 해보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초등 영어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 신장,
사실 이 EBS AI 팽톡의 이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아울러서 영어학습 태도에 미치는 변화 여부를 좀 확인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론적 배경인데요. 제가 뭐 오늘 저기 발표 우리 최연님, 우리 성민찬 교수님, 또 우리 광주교대 신동환 교수님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연구들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다른 발표자께서 언급을 하실 예정이라서 저는 그분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의 연구 사례를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영어 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바뀌게 된 계기들인데 결국 이제 어떤 도구를 썼느냐입니다. 그리고 비교 집단, 뭐 실험 집단 나눠 가지고 이런 연구들을 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음성 인식이죠. 기반을 해서 뭐 유아라든가 초등 어떤 학습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적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수 학습 모델을 개발한 이제 그런 연구들이 조금 많이 개발이 되었던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통계적으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났었고 또한 그 인공지능과 아울러서 요즘에 많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AR이죠. 증강현실이라든가 또는 뭐 가상현실 또는 뭐 MR, XR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런 매체를 활용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했을 때 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약간 그런 체험형 학습의 그런 것들이 좀 확대가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고 있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가 많이 조금 일맥상통하게 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또 이번에는 그 말하기 적용 사례를 좀 봤습니다. 중학교도 있었고 고등학교도 있었고요. 뭐 이거에 그냥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좀 공통된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 챗봇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도구가 이제 우리 구글의 그 다이얼 플로우죠. 요거를 많이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챗봇 기반의 어떤 교감적 뭐 영어 말하기 수업을 적용하고 그걸 토대로 뭔가 새로운 그 학습 모형을 좀 발표하기도 하고 또 하나 그 정의적 쪽에서 뭐 흥미라든가 자신감 쪽에서 어떤 변화를 좀 확인하는 어떤 그 연구 사례들이 주를 이뤘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김해딸의 연구가 제가 했던 연구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EBS AI 팽톡을 가지고서 실제로 초등 영어 수업에 적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말하기 수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울러서 그걸 통한 효과적인 활용 방안, 또한 인식과 태도를 탐색한 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뭐 수준별로 조금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말하기 수행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그 정의적 쪽에서는 이제 그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이랄까요? 자신감. 그다음에 말하고 싶은 어떤 의지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드러났던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기계의 활용이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그것도 항상 우리가 또 느끼는 것이 현장에서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성민찬 교수님 언급하신 대로 또 약간 음성 인식률이 이제 낮다라는 어떤 그런 기술적 한계점, 거기에 대한 개선점 역시 계속해서 현장에서 좀 그런 개선을 위한 그런 그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구 방법 가겠습니다. 참여는 이제 올해 1학기에 실시했고요. 강원도 지역입니다. 그 제가 이제 그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팽톡을 저희가 이제 그 뭐 저도 이제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아까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우리 저기 오지윤 선생님이죠. 그다음에 서울교대 홍선호 교수님, 이삭 박사님 이렇게 네 명이서 그 애트리에서 같이 했던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일종의 팽톡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파일럿 스터디 같은 거에 참여를 했었고 당시에 이제 음성인식 기반의 어떤 그런 앱을 만들어서 전국에 한 40여 개로 기억합니다만 학교에 한번 그런 시범 수업을 한번 적용을 했었고 그 기술 그다음에 그 피드백을 받아서 아마 AI 팽톡 그 배포 전에 그런 것들 전부 다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하여튼 그때 한번 그 파일럿 때 참여를 해봤고 그다음에 배포 이후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현장에 나왔고 현장에서 우리가 쓸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처음에 최초에 기획한 의도와 목표에 따라서 그렇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강원도 쪽에서 아직까지 연구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한번 그 6학년 2개 반입니다. 총 45명을 대상으로 표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을 수 있는 집단을 좀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전 사후 검사 설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실험반이라든가 비교반을 구별하지 않고 샘플 수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냥 단일 집단으로 삼아서 연구를 시행을 했었고 6학년을 택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뭐 3, 4, 5학년에 비해서 그동안 코로나 시대를 겪었고 이런 또 디지털 기기라든가 앱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좀 편안하고 그렇죠? 활용도가 좀 많았기 때문에 빈도수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또 영어도 지금 4년째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이 없는 학년 쪽 6학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자, 6학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1학기입니다. 3월이고 그래서 1학기에 해당하는 1에서 4단원 중에서 실험 수업에 좀 활용을 해봤고 저희는 이제 6학년이니까 3회 정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단원의 그 주제와 학습 목표는 EBS AI 그 팽톡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과 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자 저하고 그다음에 교사랑 협의를 통해서 재구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 메뉴, 그러니까 펜톡의 주 메뉴 가운데서 토픽월드라고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제공하는 그 주제를 이제 말하기 듣기 활동 위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시마다 활동에다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고 세부적으로는 그 대화 연습, 그다음에 1, 2 활동이 있어요. 그 포함해서 문장 듣고 따라하기, 뭐 철자 배열하기, 그다음에 문장 개입, 뭐 이런 활동들을 한 10분 정도 대회로 구성해서 해당 차시의 학습한 내용을 좀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로 활동할 때 선생님이 그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요. 필요시 또 뭐 질문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래서 또 원활하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제공을 했습니다. 자, 뭐, 예, 펜톡 이렇게 스크린샷인데, 예, 오늘 아마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뭐 이겁니다. 이게 아마 19년인가요? 아마 최초 개발이 시작을 했었고, 아마 EBS가 주체고, 그 다음에 애트리, 그러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있죠. 여기 이제 박사님들이 음성인식 그 기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아마 여기에 개발진에 포함이 되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NHN이라고 사기업이죠. 여기랑 아마 이 세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아마 개발을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오희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이죠. 2021년부터 전국에 이제 공립학교 또 국립학교 초등학교에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영어 학습할 때 음성 인식 기반으로 또는 뭐 사물 인식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상호작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학습자는 이걸 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약간 이 캐릭터 자체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막내 아이 때문에 그 뭡니까 브래디 발소를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펜톡이 굉장히 인기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학습에다가 흥미 요소 아까 뭐 게이미피케이션 얘기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연구 도구죠. 도구.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말하기 능력이 과연 사전과 사후 대비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가 궁금했었고요. 또한 태도가 마찬가지로 사전 사후 대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서 연구 도구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말하기 평가제가 있었고요. 말하기 평가제는 이제 전년도 5학년 2학기 때 썼던 내용들을 기초로 교과서하고 지도서 참고해서 연구자하고 교사랑 이렇게 7문항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그 문항은 뭐 인사말하기, 뭐 그림 보고 답하기, 뭐 또 뭐 있지 질문에 알맞는 답하기, 상황 듣고 답하기 뭐 이런 유형이 있었었어요. 그다음에 평가는 이제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5점씩 해서 총 35점 만점으로 이렇게 평가지를 구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태도 변화에 대한 것들은 처음에 20개를 선별했습니다. 관련 선행 연구 자료를 토대로 20개 정도를 뽑았고 그다음에 내용 타당도 뭐 이런 거를 검증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10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10문항 만들어서 구성해서 배포했고 뭐 주요 이제 하위 구성 내용이 뭐 자신감, 흥미도, 뭐 선호도, 몰입도, 참여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사 입장에서 또 이제 학습자들의 어떤 그런 반응 사례를 좀 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찰 체크리스트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활동할 때 학습자들의 어떤 반응을 조금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을 했었고 그래서 수업에 나타나는 반응이라든가 또는 모습, 뭐 행동 이런 거에 대한 변화를 조금
부분적으로 관찰을 했고 그래서 주 1회 이렇게 점검을 실시해서 그리고 연구 도구의 3개를 활용했고 이거를 수집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예, 뭐 첫 번째 그 발음, 그러니까 말하기 같은 경우는 루브릭이 뭐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평가원에서 했던 그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해리스인가요, 그렇죠? 그 69년도로 기억하는데 그 채점 기준표 루브릭 그거를 좀 참고해서 그 말하기 평가에 도움을 활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뭐 기술 통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대응 표본 T 검정을 해서 그렇게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설문지 같은 경우도 뭐 양적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한번 신뢰도 검사도 했었고 크롬바 알파가 아마 7점 썸띵인데 뭐 그냥 평균적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사후에 대응 표본 T 검정을 했었고 그때 아마 SPSS 21 버전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던 것 같고 체크리스트는 이제 유일하게 조금 질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중하를 나눠 가지고 질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뭐 끝에 아마 제가 그 연구 그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사례 수가 좀 적고요. 그다음에 좀 가급적이면 그 뭐 에스노처럼 길게 좀 보면서 그런 원인이라든가 그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그 인식이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좀 심층적으로 봤으면 좋았으련만 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가 않았습니다. 올 3월 달이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반은 비대면 반은 대면이었고요. 그래서 실제 이 현장에 가서 조금 참관하는 것도 그렇게 썩 좀 편치만은 않았다는 거. 또 그쪽 학교의 관리자 입장에서도 외부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환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이라든가 내년이면 조금 더 다른 상황이었겠습니다만 저는 빠르게 좀 현장에 가서 이것이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가 좀 보고 싶었고 궁금했기 때문에 약간의 사례 연구로서 이렇게 좀 짧게 진행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갈게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말씀드린 영어 말하기 능력 변화입니다. 이걸 갖고서 이제 그 수업 교과서에 배우는 내용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그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음을 좀 봤고요. 발음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제 뭐 그 이해력이라든가 유창성, 뭐 형식, 정확성 그러니까 형식 같은 경우는 문법이라든가 어휘 관련 내용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잘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잘 쓰고 있는지를 조금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표가 3개가 있습니다. 왼쪽 표 상단부터 보시면 이제 그냥 기술 통계 있고 오른쪽이 평균 비교 값이고 아래가 이제 그 T 검정 결과인데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사전 대비 사고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35점 만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7.7 정도. 물론 이제 이게 뭐 팽톡이 아니었어도 교수자가 다양한 다른 도구를 썼더라도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펜톡을 썼을 때 일단 뭐 긍정적으로 이런 활동 처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30.64가 나왔으니까 사전 대비 뭐 산술적으로 약 3점 정도의 상승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발음이라든가 이해력에서 있어서 평균 한 2점, 그다음에 유창성이라든가 형식에서는 사전 대비 한 3점이죠. 3점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T 검정이죠. 대응 표본 T 검정을 했습니다. 45명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보시면 검정 통계량 T값이 5.29였고요. 유의도가 0.000. 나름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조금 세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발음과 이해력, 그다음에 유창성 면에서도 굉장히 매우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었고요. 또 형식, 그러니까 이제 문법이라든가 어휘 이런 거를 포함한 측면에서도 유의도가 0.051이니까 거의 근사치, 그러니까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연구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했거나 그랬으면 확실하게 조금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이 드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결과를 살펴보면 그래도 이제 EBS AI 이 팽톡을 활용했을 때 특히 이제 말하기 활동을 시행했을 때 이 초등영어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 배양에 일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학습을 진행했을 때 그럼 전반적으로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변화가 어땠을까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설문지를 이제 사전과 사후를 비교해서 살펴보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 편이 기술 통계, 오른쪽이 이제 평균값 도표고, 아래가 T 검정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까 10개 문항 되게 심플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자신감, 흥미도, 선호도, 몰입감, 수업 참여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이 AI 펜톡을 했을 때 이걸 갖고서 영어 학습에 활용했을 때 일단 태도 변화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후 결과 보시면 평균값이 민값이 4.38이고요. 그다음에 사전이 민이 3.88이니까 약 한 0.5점 정도 증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아래 이제 세부 영역 살펴보시면 자신감 같은 경우는 0.8점이죠. 그다음에 흥미도 같은 경우가 거의 1점 정도.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고, 또 이 몰입감이라던가 어떤 그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도 면에서도 좀 소폭이었습니다만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을 토대로 봤을 때 6학년 초등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이 태도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 표가 있습니다. 보니까 자신감하고 흥미도, 몰입감, 참여도 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반 이 말하기 앱이죠. 여기에 대한 이 자신감, 흥미도, 몰입감, 이 수업 참여도 증진에 그래도 또 일정 부분 효과적인 도구였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고요. 또 전반적인 태도 변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끼쳤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일부분이고 사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EBS 펜톡을 만들고 배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아마 이 팔로스 메이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흐뭇해하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뭐 최초로 이제 전 세계에서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우리 디지털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그것도 제가 일정 부분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한 13년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끌었고 투입된 예산이 거의 한 600여 억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돈 비용과 노력과 인력을 동원해서 이제 현장에 배포를 했습니다만 여기 현장 교사들 많이 계시고 선생님들 아마 뭐 들어보셨고 또 활용하시는 분도 일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냥 활용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반면교사 삼아서 펜톡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말하기 특히 이제 그런 의사통령의 신장에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관찰 리스트죠 체크리스트를 봐서 이제 수업의 장단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유사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관찰 내용을 조금 집단별로 좀 보니까 뭐 개인적 학습 태도라든가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상이한 반응을 조금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험 초기 말하기에 특히나 좀 소극적이고 수줍어하고 자신감이 부족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나름대로 좀 시간이 지날수록 흥미와 관심도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아마 이런 학습에 대한 재미, 흥미 요소가 좀 수반된 게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고 다만 또 이제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의 어떤 음성인식 기술 자체가 완벽성이라든가 정확도 측면에서 다소 좀 떨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습자들이 발화했을 때 자꾸 인식을 못하니까 불안감을 초래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좀 도구를 기피하는 또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추후에서는 당연히 또 기술적 결함에 대한 보완, 업그레이드 진행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겠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음성인식 기술에 대한 부정확성, 기술적 오류를 조금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연구 한계점 일단 말씀드리면 집단이 하나였습니다. 표집하기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쉽지 않아서 제가 카메라를 꺼놓고 있었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그래서 연구 설계할 때 집단 자체가 좀 적어서 집단 한 집단으로 사전과 사후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 그러니까 실험에 의한 영향으로 이 변화가 생겼는지를 조금 확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험 기간이 뭐 다소 짧습니다. 2달 반 정도, 10주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가 또 저희 강원도 지역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결과를 또 일반화하기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영어 교사랑 저랑 같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그런 수업 활동을 구성을 했었고, 뭐 관련 그 도구도 만들어 봤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아직까지 그 로드맵이라든가 교수 학습 모델들이 흔치가 않고 아직까지 많이 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또 앞으로 추후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배포된 이것을 갖고서 활용했고, 이런 연구사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보급되어진다면 정말 우리 이 초등 영어 교육 그 국가 수준의 성취 과정을 잘 좀 뭐랄까요, 좀 그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저희 4분밖에 없는데 그 토론자이신 카톨릭 간동대학교의 양인영 교수님 말씀